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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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능음경을 시작을 했는데요. 화요일 낮에 능음경을 하게 되고 화요일 저녁에는 금강경을 하게 되고 금요일 낮에는 유마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능음경이 이제 계속 음성 법문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꼭 빠뜨리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하고 이 능음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능음경을 범으로 해서 더욱 신심이 나고 더욱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빠뜨리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서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정종분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오늘 요새 저기 문자에 보내주는 오늘 그 문자가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그걸 보내기를 안 눌려가지고 6시에 못 가고 나중에 떡 보니까 안 가 있어가지고
7시 가까이 돼서 갔습니다. 정진 9일째입니다. 결사 648일째입니다. 새말길을 널리 알립시다. 그런데 왜 10년, 20년, 일평생 해도 견성이 안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견성, 요거는 다른 지견을 갖는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것이 대오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이꼬르 정견, 다른 견해를 갖는다. 이꼬르 해에 해당이 됩니다.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신해행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 해, 행, 증 이렇게 합니다. 요 해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요새 말씀하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요 견성,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이것을 경전을 보면 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오, 수, 증이라고 하거든요. 증득. 근데 우리나라에서 깨달음 이러면은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 증은 불과를 넣는 겁니다. 완전히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증이라는 뜻은 불과예요. 불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사마타, 삼마지, 선나 이렇게 법문이 나옵니다. 사마타 법문이 이게 지, 오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문이 굉장히 깁니다. 사마타 법문이.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수가 안 됩니다. 보통 뭐 기도를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또 뭐 경을 본다든지 참선을 하는 것은 뭐야? 바른 지견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견이 세워진 연후에 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수가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올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런데 10년, 20년, 일평생 공부를 해도 왜 견성이 안 됩니까? 바른 지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견성은 바른 지견. 말하자면, 보통 우리 얘기할 때, 한 소식 했네? 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증득했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소식 했네? 이러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네. 아마 보림선언에 적어도 한 3년 이상, 2,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다 선생님은 견성했다. 말하자면 정견을 가지고 있다. 정견. 어디 가서 말을 해도 거짓말은 죄는 안 짓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그 바탕자리다. 일체의 모습은 전부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몸뚱이가 잘 안 돼. 워낙 그 습기가 오래 있어서 안 되기는 한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일어나고 하는 모든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다 라는, 그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를 해야 돼. 수를 하는 방편이 뭡니까? 새말귀예요.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느 자리의 작용이다? 바로 바탕자리의 작용이거든. 그렇게 자꾸 해나가는 것이 수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새말교에 보면 여러분들이 학인들이요, 제일 뒤에 제일 학인들이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 이게 수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뭐야? 그 자리를 증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증득하면 동해수를 일구로 마실 것이다. 동해수를 한 입으로 마실 것이다. 이렇게 그 제일 밑에 말구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구를 이해를 하려면 요 단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어디냐 하면 219쪽에 보십시오. 219쪽에 226쪽 보십시오. 226쪽. 자, 거기 거사풍인 학인들이요. 거기 226쪽 위쪽에요. 거사풍인 학인들이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그냥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정견이 돼 있는 겁니다. 뭐야?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었고 연기와 공리가 파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은. 그래서 연기와 공리가 파기된 것을 정견이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견이 났다. 그래서 그게 해에 해당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심임을 돈증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계속 닦아. 그래서 본래 내가 무상신 모습이 없는 모습이구나. 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돈증한다. 증한다는 거예요. 증하면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 1을 일구로 동해수, 동해 바다의 물을 한 입으로 마시기 바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면 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뭘로 안다? 그냥 지견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썩내고 공부하고 다 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는 그 내용물은 뭐다? 전부 변하고 헛것이야. 그렇게 계속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순서를 밟아서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모든 마음 공부가 이 순서를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요걸 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모든 부처님 경전도 그렇지만 보림선언에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얼마나 확실하게 잘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요. 그래서 보통 인지의 발심이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만 우리 새로 온 청년 불자가 이제 이름이 뭐지요? 최서연. 최자 서연. 네. 서연이 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다, 그지? 되게 요새 신식 이름이다, 서연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면 그 부모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가 온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존경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오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8중도에 뭐냐면 정견이 1번이에요. 정견이 1번이고 그 견해로 모든 것을 뭐 정어, 정업, 뭐 정명 이렇게 다 해서 나와서 밑에 정정 뭐 그렇게 나오지요. 그것도 뭐예요? 정견이 돼 있어야 밑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7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능음경에도 나올 거예요. 인지의 처음에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되는 이 발심이 뭐가 같다? 과지는 증득하는 거지요. 과지의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발심하는 거하고 이걸 과지가 이제 불과지요. 붙여대는 거지요. 같다는 거예요. 보통은 세속적으로는 최서연 씨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했지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마음공부는 안 그래요. 마음공부는 시작이 전부다. 그래서 초발심시 처음에 발심했을 때가 바로 변성정각, 정각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래 요 과지의 요 부처는 뭐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우리가 만들어서 이룰 수 있는 거 돈으로 뭐 사가지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갖추어져 있다. 김진기 거사님이 나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냐? 신하는 거예요. 신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것을 뭐 행동으로 옮겨봐야 되고 그래서 본래 이 신했던 것이 어떻게 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는 이 과정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는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트라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향을 바로 잡는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백범 선생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깊은 뜻이 많아서 그냥 쓱 이렇게 넘어가면 몰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초거든요. 그래서 동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서로 가기 때문이에요. 왜 10년, 20년 가도 그렇게 가서 뭐 무문관에도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등도 땅에 안 대고 그냥 머리도 깎고 그렇게 출가자들이 굉장히 제가저보다 더 어려워요. 생활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서로 가기 때문이에요. 동으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 되고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향해서 가야지. 부산으로 향해서 가면 1000만 년 가도 못 가지. 지구는 안 그렇지. 가면 어떻게 해요? 지구는 둥그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냥 지구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1000만 년 가도 못 가지. 그러니 어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을 가도 이 지견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견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견을 의미한다. 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으라고요. 깨달음이라면은 그냥 한번 턱 조금 지견이 나면 느낌이 오고 경계가 턱 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냥 그거 하는 줄 알아. 부처님 같이 되는 줄 알아.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 뭐야? 니는 이제 지견이 났구나. 바른 정견이 섰구나. 공보 이윤각과 바탕을 마련했구나. 이거예요. 근데 공보 이윤각과 바탕 마련하는 것도 그 층계가 너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정말로 단단하게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기초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쉽죠. 근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가다가 맨날 거꾸로져. 맨날 돌아와야 돼.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차근차근히 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맨날 이 부분이에요. 맨날 중요하고 그래요. 자, 오늘 뭐 할 차례냐면 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지요. 마음이라고 이름을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절대성 자리.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여기서는 선생님은 진리도 틀렸다. 왜냐면 진이 있으면 가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이다. 이래서 지돌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놨는데, 요 과정으로 공부한다. 전체가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 해의 과정에 있어요. 이 해의 과정을 정말로 바탕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기초를. 해의 과정이 정확하게 정견이 안 서 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어, 49쪽에 같이 한번 읽어주실. 예? 우리의 몸뚱이가 여기부터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우리의 몸뚱이가 죽비와 꽃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성품이 없거든요. 어떻든지 여러분이 그것만 납득하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납득하면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눈이 따로 있거든요. 없인, 다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 자리, 성품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해 버리세요. 단정해야 진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니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주먹만 했는데 차차 자라서 젊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고 결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라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몸뚱이는 법칙에 의해서 굴려지는 겁니다. 늙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쓰긴 쓰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됩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거든요. 최서연 씨,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어디 먼 나라 얘기 읽고 있는 것 같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지금 26이요, 7이요. 우리 막내딸한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전에 한 20살, 19살 됐을 때 한번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한글로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야, 이게 사람들한테 읽혀도 정말 알아듣지를 못하겠구나. 그러기는 해도 어쩔 수 없지요. 그냥 바르게 배워야 되니까요. 어렵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공부도 그렇잖아요. 구구단을 안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잖아요. 구구단을 배워야 더하기 빼 사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근데 처음 왔으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면 우리의 몸이 서연 씨도 우리의 몸이 나야. 그렇죠, 김진기 씨.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나라는 몸을 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식으로 본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파도를 보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닷가에. 성광거사님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봅시다. 왜냐하면 파도를 보는데 자꾸 그 파도 보는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냥 파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파도가 오면 오는 거 보고 가면 가는 거 보고 그거를 자꾸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파도를 떠나서 바다를 떠나서 여기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그냥 보는 힘이 생겨 있어요. 진정심은 어떻던고? 그냥 보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냥 못 봐요. 거기다가 막 색칠을 해요. 또는 막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막 쓰고 봐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사라지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러면 되는데, 좋으면 거기다 또 고리를 껴서 더 좋게, 싫으면 싫다고 해서 고리를 껴서 성을 내, 그 다음에. 그러지요? 그래,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힘이 굉장히 많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들리고, 사라지면 사라지고. 단순히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순히 하고 있으면, 파도가 물하고 둘이 아니네. 이거를 너무나 웃기는 말인데, 말로는 되게 너무나 쉬운 말인데, 그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파도만 보여요. 물이 안 보여요. 근데 파도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나중에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파도 속에 물이 보여요. 물 속에 파도가 보여요. 그런 오묘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오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에 딴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이런 거를 보고 내가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디로 가요? 파도 보러 가는 거예요. 파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서연 씨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지금 몸으로 태어났지? 아니요? 하긴 엄마 뱃속에 지금 몸으로 태어나 엄마 죽었다 그러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조그맣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졌잖아요. 커지고 하다가 지금 서연 씨가 있어요. 서연 씨도 나처럼 할머니 될까요? 예? 확실합니까? 네. 할머니 됐어요.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그래도 흙으로 가고 싶은가 보네. 불로는 안 가고 싶은가 보네.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실감은 안 와요. 만약에 그것이 실감이 온다면 이 몸을 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내가 쓰는 내 몸이라고 하지 이것을 나 자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말은 맞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혹시 전도몽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 거는 불교 용어니까. 그것을 바른 생각이 아니고 뒤바뀐 생각이라고.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서 이 몸이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하는 도리라고 해요.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것도 변하는 거, 자라는 것도 변하는 거, 죽는 걸 어떻게 봐요?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우린 제일 말하자면 지금 중생계에서 어려운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죽는 거를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홍각거사님.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뭐예요? 죽는 것도 묘용이 돼요.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작용. 묘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웠어요. 지금은 추워지고 있어요. 이걸 뭘로 본다? 변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꽃이 막 피었다가 낙엽이 져서 떨어질 거예요. 이걸 뭘로 본다? 변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변하는 도리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일례로 꽃을 보면 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었을 때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꽃이 시들어가는 것도 아름다워요. 왜? 변하는 도리로 보기 때문에. 변하는 도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도리. 오늘 서현 씨가 보림선언에 처음 오셨는데 변하는 걸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심장이 뛰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심장이 뛰었다가 멈추면 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곧 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화가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전부 변하는 것이에요.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 지금 소리가 들렸다? 지금 안 들리죠? 변하는 거잖아요.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참 그렇구나. 내 몸이 내 관리물일전정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문제는 달라져. 근데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 몸이 아니구나 하는 거는 뭐예요? 내용물이에요. 근데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탕이거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나 아주 어리석은 것이나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스러운 것을 나타나는 자리, 어리석은 것을 나타나는 그 자리는 본래 여여한데 성스럽다, 어리석다 이런 거는 뭐예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파도. 그러니까 우리 서현 씨가 말입니다. 어떤 데는 막 화가 나. 근데 어떤 데는 또 되게 좋아. 또 어떤 데는 싫어.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화내는 마음이 따로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나요? 아니요. 서현 씨 한 마음이 기뻐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불안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내용물은 가짜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지요. 변하지 않습니까? 좋아한다는 게 365일 가지 않거든요. 그것이
어떤 조건을 만나면,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싫어하게 되거든. 그래서 왜 연애하다가 싫어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 지금 겉으로 일어나는 거는 파도예요. 파도라서 그거는 내용물에 해당이 돼요. 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 모든 파도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 물, 그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탕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바탕자리라고 해요. 그 바탕자리는 화를 내도 바탕자리고 슬퍼도 바탕자리고 기뻐도 바탕자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 하는 거는 뭐 작용이지요. 요것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자리, 요 바탕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렵지요. 근데 말은 맞나요? 말은 맞아요. 저도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갔을 때 불교 비역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나는 생각이 어떻게 했냐면 기쁜 마음 따로 있고 슬픈 마음 따로 있고 좋아하는 마음 따로 있고 화내는 마음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가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나타내고 악도 나타낸다. 이렇게 맞아. 진짜 나는 선한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선언에 올 때까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 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작용이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그는 본래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수긍이 가더라니까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요 바탕자리,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요 바탕자리. 파도는 계속 변하지요? 파도는 계속 변해요. 파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파도의 바탕은 바로 물이죠. 요 물과 같은 우리의 자리. 요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바탕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마음 자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야, 파도는 화가 난다, 두렵다, 뭐 착하다, 악하다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데 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물, 바탕자리는 무엇이 없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네.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러나 내 몸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가진 그 놈은 있거든. 그 놈자리 대신 그 자리는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놈이라고 하면 또 뭐 하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몸은 정말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 생각을 일으킨 거지요. 그렇죠? 이거 내 몸이 아니네.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켰어. 그걸 파도요. 근데 이 파도는 뭐? 바탕이 물이에요. 이게 물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마음은 있거든. 그러나 찾아낼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은 모습이니까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아니죠. 그 생각하다가 또 사라지죠. 그 생각은.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고 변하는 것이고 그 상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는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성 자리는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성 자리는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상대성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건 무조건 상대성이에요. 화가 났다? 화가 사라졌다. 있다 없다지요. 그럼 화는 뭐예요? 상대성이에요. 모습이에요.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서연 씨가 정말로 처음에 잘 온 거예요. 보림선언에 얼마나 잘 왔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모습, 절대성, 여기 상대성, 여기는 뭐야? 모습이지. 화가 났다?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여기 절대성은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또 파도거든요. 요거 파도거든. 파도. 요 물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모습이 없어. 근데 모습이 있는 거는 있다? 없다요. 유무라고 하지요. 있다? 없다. 이거는 뭐예요? 비유, 비무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있다라는 조건을 만나면 있음이 되고 없다라는 조건을 만나면 없다라는 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뭐예요?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변한다. 그렇죠? 우리 저기 보고 서연 씨 몸이 1900 그러면은 아가씨가 몇 살이냐 이 물으면 그거니까 서연 씨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있다야. 서연 씨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없다야. 없다에서 있다로 됐죠. 또 있다에서 없다로 되죠. 그런 걸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위가 있다? 더위 그 앞에는 뭐예요? 추위가 있어. 더위가 없다가 있다가 없어. 그런 걸 뭐라 하냐?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있으면 이거는 변하고 할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배짱이 딱 생겨요. 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상황에 쫄리지를 않아.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런 조건이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요. 인생이 바뀌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변한다. 근데 요거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왜? 뭐가 없어서? 모습이 없는데 뭐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의미해요. 일어났다, 생, 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불생불멸. 일어나는 것도 없고 꺼지는 것도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생불멸 얘기는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다 없다, 변한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엇이 다 들러붙어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어요. 시간이 없으면 있다 없다, 일어났다 꺼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적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게 탁 한 큐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해서 직접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 그게 수예요. 이거는 지금 뭐에 해당이 돼요? 해에 해당이 돼요. 오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이런 걸 바른 견해거든요. 정견이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버려. 지금 지금 금방 가만히 보니서부터 요 문장이면은 정말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능경에서 자성 본능이라고 해요. 그게 그냥 본정이라고 해요. 본래 이 자리 본정 이 자리는 본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우리들이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올래야 가질 수가 없어서 본래 나는 이 자리다. 자성 본정. 본래 이 자리라는 것을 먼저 믿고 그것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공부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닦아서 그 자리를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무엇이다? 정견을 세우기 위한 공부다. 바르게 알기 위한.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구나 라는 그 오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지금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될 듯 하지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닌 몸, 요거는 내가 쓰는 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나다 하는 거하고 내가 인연이 있을 때 쓰는 몸이다 하면 맞지요. 쓰는 몸이다. 내 관리물을 보고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라. 보통은 이걸 자꾸 내 몸이라 해. 1초에 저는 30만 개인 줄 알았더니 수천만 개가 변한다고 합니다. 세포가. 그런데 어디를 붙잡고 내 몸이라 하겠느냐.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는 자기대로 어떤 집을 딱 짓고 들어앉아 있거든. 천가지 만가지 설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법이란 이 뭐 어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잘못됐죠? 진짜 내 몸 이것부터인데 잘못했어요. 50페이지 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게 같네. 미안해요.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50페이지 공부했었는데 아까 54페이지. 아니야. 이상하다. 왜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말이 자꾸 나오나 하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지금 이러면서 자꾸 하는 거야. 그 참 희한한. 우리 몸뚱이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만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면서 법칙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도리거든. 여기까지 해놓고는 막 이렇게 가다가 엉뚱해 가버려. 그거 참 희한한 거 있죠. 이제부터 진짜 내 몸에 들어갑니다. 진짜 내 몸은 그럼 뭔데? 이 말이죠.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약을 먹는데 혀에 약을 대면 약이 있어. 근데 목구멍에만 넘어가면 쓴맛을 몰라. 왜 목구멍에 넘어가 버리면 쓴맛을 모르면 목구멍에 들어가면 쓴맛을 진짜 그렇죠? 여기서 막 혀에서 뜨겁다가도 어떻게 해요? 목구멍에 꿀떡 넘기면 안 뜨거워요. 그렇죠? 저건 어떠든지 혀를 통해서 쓰다 달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혀 자체가 쓴맛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연 씨, 희한한 말이죠. 그렇죠? 희한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혀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겉에 저기 뭐야? 되게 이영에 나온 그 뭐지? 외국으로 80개국에 수출 대장금. 대장금을 보면 무엇을 먹었는데 맛을 잊어버리잖아요. 혀가 맛을 잃어버려서 뭘로 하냐면 그 눈으로 맛을 봐라. 뭐 그런 상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세자 대신 독을 먹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이라 눈을 하면 제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눈이 이렇게 보아요. 그런데 요새 각막이 분리되는 증이 많대요. 요새 어른들이 그거하고 황반변성이 많다고 합니다. 녹내장도 많고. 이러면은 눈은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럼 진짜 안 보이느냐? 만약 각막이 떨어졌다면 각막을 이식을 딱 하면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도 하나의 기관이라서 혀에 어떤 말하자면은 이상이 오면 맛을 못 봐요. 그런데 혀가 다시 그게 되면 맛을 알거든. 원상태로 돌아옴. 귀가 마찬가지죠. 귀가 안 들려요, 지금요. 고막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때? 고막을 꼬맨다든지 고막을 이식을 하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소리는 요 귀라는 기관이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귀라는 기관이 진짜 들을까요? 귀라는 기관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다. 이어폰을 귀에 대면 이어폰이 듣나요? 이어폰은 뭐예요? 소리를 가까이서 듣게 하거나 증폭을 하는 하나의 기계예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기계. 이어폰 자체가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점이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혀 자체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 요새 이식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 신장을 딸한테 이식을 했어. 근데 아버지 신장이 아버지 거라면 딸한테 이식해서 살 수가 없지요. 근데 아버지 신장은 그 누구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몸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거예요. 근데 딸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딸 것이 돼요. 서현 씨, 그거는 이해됩니까? 이해되잖아요, 지금요. 아빠 몸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빠 거 있는데 딸 몸에 들어가면 딸 것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장에는 자체 지혜가 없다고 그걸 얘기를 해요. 신장이 나는 아빠 거야 라고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장이 지혜가 있어서 나는 아빠 거야, 내 몸은 아빠 거야 이러면 절대 너무 몸에 안 들어가겠죠. 근데 신장은 지가 아빠에 들어가 있든지 딸에 들어가 있든지를 몰라요. 뭐만 맞으면 된다?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도 뭐야? 조건만 맞으면 쓰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0만 불 사나이나 요새 몸 전체 이식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몸이 내 거요? 내 거다? 요런데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서현 씨,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말고 신장 이식하는 것만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묘한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더 공부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래, 신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 지혜가 있어서 지 자체가 나는 아버지 거야. 나는 지금 이런 걸 다 걸러내는 신장이야. 이거 몰라요. 인연과 조건의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이에요. 그래서 혀도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어떤 그거를 당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 상처를 입거나 그런 걸 당하면 그 자체 스스로의 그 기능을 다 못해요. 그렇죠.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하면 또 기능을 해요. 그러면 혀에 닿는 그 맛을 보는 그 자리는 혀가 없을 때, 말하자면 그런 성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건강하지 않았을 때나 똑같이 있어요. 그 자리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소리를 들어요. 그럼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럼 뭐야?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는 뭐예요? 상대성이에요. 모습이에요. 다시. 아이고. 그거 알겠죠?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그럼 있다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 소리를 듣는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있다 없다가 아니지. 예. 소리가 있을 때도 소리가 있네 라고 알아. 서현 씨 지금은 뭐예요? 소리가 없네. 소리가 없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귀에 안 들려오는 거를, 안 들려온다는 것을 없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 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소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아는 자리는 있어도 알고 없어도 알아요. 있어도 알고 없어도 아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성 자리라고 한다. 이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라고 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소리가 딱 있는 것만 듣지 없는 건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도 화가 나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것만 내가 알지요. 근데 화가 사라졌어요. 조용해요. 침묵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뭐요? 화가 없는 것도 알잖아요. 어디를 갔어요. 문을 텅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없는 것도 안 해. 있는 것도 알지만 없는 것도 알아.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아는 그 자리는 있다 없다에 속하지를 않는 거야. 왜?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야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요즘이 어렵기는 해도 모호하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실제로 그 각막이 이상이 있어서 각막 이식한 선생님 계셨어요. 그때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각막 이식을 안 받았을 때는 안 보였어요. 깜깜이었어요.
깜깜할 때는 뭐를 봐요? 각막이 없을 때는 뭐를 봐요? 깜깜한 걸 보잖아요. 눈 감으면 깜깜한 걸 보잖아요. 야,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해서 그 생각에 묶여버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눈을 감으면 깜깜한 걸 보고 눈을 뜨면 빛이 있을 때는 보아요. 빛이 없을 때는 또 못 봐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빛이 없으면 못 보거든. 우리의 이 눈으로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를 딱 이렇게 눈에 탁 갖다 대면 깜깜할 때도 보이네. 그래서 깜깜할 때 못 본다? 이거는 자기 입처에서 하는 말이죠. 자기 입처에서. 그래서 왜 그 군인들 보면 뭐랍니까 요거? 가글이라. 예? 가글. 그걸 끼면 밤중에도 그거 수행을 하잖아요, 작전을. 왜?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나의 입장에서는 맞다. 그렇지만 나의 입장을 벗어나는 것도 무지무지 많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 왜? 몸뚱이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입장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건 지어져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건이 아니고 그 조건이 풀어진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사람들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몸뚱이에 붙은 눈, 귀, 코, 혀 다 변하고 헛것이지. 이거 다 흙에 가서 없어질 것이고 불에 가서 다 태워질 것인데. 그러면 이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나? 비치기는 하겠지. 비치는 역할은 하지. 그렇게 해서 혀 자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체 지혜가 없는 거. 아까 신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눈도 보면은 눈알이 툭 빠져요. 그지요? 되게 심하게 맞으면 눈알이 툭 빠져요. 툭 빠지면 그 눈이 보나요? 서현 씨, 어떻게 생각해요? 눈이 볼 수가 없어요. 눈 자체가 볼 수가 없어요. 눈이 툭 빠져요. 그러면 눈 자체가 볼 수가 없어요. 손이 턱 끊어져서 나가요. 몸에서. 턱 끊어져서 나면 그 손이 자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손이 끊어져서 나가면 이미 그것은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지. 물론 눈도 자체성이 없고 귀도 자체성이 없지. 혀에도 자체성이 없는데 쓰고 단 걸 알아. 그럼 쓰고 단 걸 아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아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우리 아프면 제일 정신 잃어버리죠. 그렇죠? 아프다. 또 심적으로 되게 고통받으면 또 거기 싹 끌려 들어가요. 그 파돈질 생각을 할 여가도 없이 끌려 들어가. 그죠? 고통. 좋다, 싫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파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이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 아까 해에 해당이 된다. 먼저 그걸 오, 수, 증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걸어가고 밥 먹고 일하고 성도 내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뭐야? 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몸뚱이 내가 사라져서 한 1초도 있지 않은 몸뚱이 내가 뭐 밥 먹는다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기생충 공부예요. 숙주 사라지면 공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돼야 수가 돼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달다 한다, 쓰다 한다, 아프다고 한다, 걸어간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지금 공부하는 건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리, 쓰다고 아는 자리, 달다고 아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이걸 먼저 알아야 공부가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도 공부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알지 않고 엉뚱하게 알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페이지 16페이지 한 번만 더 보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십시오. 백봉 선생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가다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진입해서 열애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만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호흡을 찾는 사람도 호흡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6페이지 밑에 보면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지금 부처님의 그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그거를 모습 공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처음 공부를 딱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리무중 부품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안 돼요. 무엇을 정말 괴로움은 버리려고 하고 평안은 행복은 찾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서현 씨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괴로움과 그 행복을 버리고 찾기 전에 그 행복하는 건 누가 행복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는 건 누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행복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뭐요? 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고 싶은 것도 나고 괴롭지 않은 것도 나거든. 그런데 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니까 일이 되겠나요? 그거는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그 몸뚱이가 진짜 나인지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놈이 있구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도 가짜거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보고 듣는 놈이 누구요? 이런 질문이 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백봉 선생님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